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섭취하시는 가르시니아의 간독성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줄여서 가르시니아라고 하는 이 원료의 기능 성분은 HCA인데요. 이 원료 같은 경우는 이 HCA가 많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750에서 2800mg까지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따금씩 들리는 이 가르시니아의 간독성 이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섭취하면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가르시니아를 섭취하면서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식욕 감소,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거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즉각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서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르시니아의 간독성이 이슈화된 건 2016년인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문헌을 80편을 검토한 결과 2004년에서 2015년까지 국내에서의 1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에서 이 성분 단일 제품 또는 복합 제품,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먹고 나서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또는 간 손상이나 급성 심근염 같은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을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7년에 가르시니아를 포함한 9가지 원료에 대해서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재평가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 결과 2018년에 기능성이 완전히 삭제되거나 하진 않았고 연관성도 100% 인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사례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서 간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섭취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가르시니아가 왜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기전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여전히 사례 보고는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거는 국내에서 나온 사례 보고였는데요. 2022년 2월에 최종 발표가 된 거예요. 발생 자체는 2021년 11월 정도였더라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45세 여성 환자였고요. 가르시니아가 함유된 복합 제품입니다. 단일 제품은 아니고 복합 제품, 다이어트 제품을 3개월간 섭취를 했는데 다른 약물에 대한 아무 노출이 없었어요. 이제 간독성 약물로 가장 첫 번째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있을 때 많이 드셨던 해열제 있잖아요.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을 고용량 섭취하거나 장기간 먹게 됐을 경우에는 급성 간염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아무 노출이 없었던 여성분이 이 가르시니아가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3개월간 드시고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간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혈소판, 이제 혈액 응고 반응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오면서 섭취를 중단하고 한두 달 후에 조금 수치가 개선됐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결론은 이유는 몰라요. 가르시니아가 왜 간 손상을 일으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급성 간염으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급성 간염의 원인을 의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에 다 제외가 되고 마지막 남는 게 이 가르시니아가 후보가 남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용량 섭취일 때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르시니아가 1000mg 들어있는 거라서 750에서 2800mg에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럼 또 완전 함량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러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이 가르시니아의 억울함을 하는 변명 중에 하나는 가르시니아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 개인차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가르시니아가 주 원료로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 경험이나 섭취한 후 변화, 그리고 이상 반응 보고 횟수 등을 보았을 때 무조건 당장 섭취를 중단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이어트 제품,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들어있는 걸 섭취를 하면서 이유 없는 피로감, 뭐 식욕 감소, 그리고 피부가 노래지는 거, 뭐 눈이 노래지는 이런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식욕 감소를 조금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다이어트 제품을 드시고 나서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몸 안에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이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상에서 식욕이 조절되는 건데, 절대 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다고 오늘 당장의 식욕이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르시니아를 쭉 먹는 과정에 뭔가 피로감과 함께 너무 정말 입맛이 떨어질 정도로 내가 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용량을 낮추시거나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없는 것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가르시니아가 아니어도 체지방 감소 효과는 다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뭐 무리하게 이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과거에 간 수치 상승 경험이 있다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류의 원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마무리 지으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저도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태까지 13년 넘게 약사하면서 딱 한 번 보긴 했어요. 딱 한 번 이 가르시니아 먹고 뭐 간 수치가 상승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을 보긴 했는데,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 제품이 워낙에 무분별한 섭취가 많다 보니까 이 위험성이 더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현재 드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나 좀 이상하게 피곤해지는데 한다 하시는 분들은 중단하시고 다른 거를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